필리핀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SS코필 TV2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을 방문하는 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필리핀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필리핀에서 종종 일어나는 한국인 세덕 범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다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하여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의 정보를 인용하거나 필리핀에서 세덕 범죄로 인해 큰 이슈가 되었던 뉴스 및 가까운 지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올리고자 합니다. 또한 필리핀 세덕 범죄는 다양한 범죄 소식들이 있는 만큼 스토리를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범죄의 경우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들뿐 아니라 단순한 관광객들에게도 행해지는 범죄이므로 필리핀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범죄가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음을 미리 숙지하시고 방문하시면 조금은 더 안전한 필리핀을 즐길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범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세법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려 합니다. 세법이란 경찰, 가드, 택시기사, 바바이 등이 서로 쬐고서 상대방을 함정 단속에 걸리게 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유도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세법에는 부부한 경찰관들이 항상 관여하고 있으며 주로 성매매, 관광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일어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 성매매뿐 아니라 비즈니스, 결혼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한 분들에게도 일어나는 문제이며 이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된 범죄이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주로 여성분들의 경우 필리핀에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거나 본인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므로 이곳 필리핀에서 새 법의 표적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래는 필리핀에서 세덕 범죄의 사례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례 1.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중 단속. 이미 택시에는 마약이나 총알 등이 배치되어 있음. 사례 2. 미성년자와 동침하게 한 뒤 단속. 미성년자의 경우 가짜 아이디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사례 3. 미리 합의한 성매매라도 강간 신고 후 합의 유도. 필리핀에서도 성매매는 불법. 사례 4. 일본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직원이 손님을 폭행 신고, 횡불 사건으로 유명함. 사례 5. 국제 결혼하러 온 남성 중매 중 단속. 필리핀은 외국인과의 중매 결혼은 인신매매 범죄임. 델라로사 청장은 경찰 16만 5천 명 중 3천 명이 악당이라며 비리를 저지르는 부패한 경찰은 이슬람 무장반군이 활동하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 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필리핀에서는 2016년 10월 한인 사업가가 필리핀 경찰에 납치, 살해당한 데 이어 금품갈취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런 부패 경찰관들로 인해 발생되는 세덕 범죄 및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2017년 재외국민 여행객 안전 확보를 위해 필리핀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 한인 사건 담당 경찰관을 추가 파견하였다. 추가 파견 지역은 한국인 대상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앙헬레스와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다바오가 유력하게 거론되었으며 아울러 필리핀 경찰관 가운데 한국인 사건 담당자를 지정해 현지 교민 사회와 소통을 맡긴다. 중요한 한이 있을 때만 개최한 양국 경찰 회의를 국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고위급 경찰 협력 회의로 격상해 매년 정례화한다. 위에서 설명드린 사례에서 보았듯이 다양한 세덕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스토리들은 천천히 정기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필리핀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놀러 오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내가 삼가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잊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저에게도 에버 네버 일어나지 않을 일이므로 미리 겁먹지 마세요. 오늘은 첫 번째 사례로 제 친구의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친구는 2000년 초반 이곳 필리핀에 정착하여 사업을 한 친구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거주하던 친구였는데 어느 늦은 밤 다른 사업 파트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이서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택시기사가 어느 지점에서 차량을 서행하더니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왜 안 가냐고 기사에게 물으니 경찰관 단속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마약이나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아니었고 그때까지 셋업 사건이 자신에게 벌어지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던 친구라서 그런가 보다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친구와 동승객을 내리라고 얘기하였고 그 친구와 동승객은 순순히 응하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두 사람은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잠시 후 경찰관이 종이에 쌓여진 마약 종류를 내보이며 당신들이 숨긴 거라고 얘기하였다 합니다. 물론 제 친구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친구였기에 동승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로 대화를 하기 위해 비지점으로 이동하는 중이었고 이건 우리도 모르는 물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물론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단순히 돈을 노리는 악어떼와 같은 그들에게는 씨도 먹히지 않는 얘기였겠지요. 그렇게 친구는 경찰서까지 가서 계속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한 번 물은 먹이는 놓치지 않고 산산조각나는 악어떼들과 같은 필리핀 경찰들은 어쨌든 계속 혐의를 씌어서 돈을 뜯을 생각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봐줄 테니 돈을 내고 그냥 나갈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갈래라는 두 가지 조건 중 그나마 그곳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주고서 그냥 빠져나가는 방법이라 생각한 친구는 그 악어떼들과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인당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500만 원이면 필리핀 경찰들 1년 연봉을 웃도는 금액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이밀어도 협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약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경우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변호사 고용 및 그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서 모든 법률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려면 몇 년 이상이 걸립니다. 무고를 증명하려고 해도 몇 년간 감옥에서 지낸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겠지요. 결국 제 친구와 다른 지인은 협상 끝에 1인당 한국 돈 300만 원을 지불하고 그곳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던 친구는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 필리핀 사업을 양도하고 두 번 다시 이곳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한국에 들어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필리핀에 간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은 조언과 얘기를 해준 친구도 그 친구였습니다. 물론 저는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만한 자본도 없는 그냥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년의 오빠일 뿐이고요. 지금은 한 여자의 남편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혼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필리핀 택시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아서 더 이상 택시를 타지 않고 그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랩 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제 친구의 실제 셋업 경험담을 첫 번째로 전달해드립니다. 이외에도 다른 셋업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만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읽기 피곤하실 테니 오늘은 이만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필리핀 셋업 첫 번째 스토리 재미있게 읽으셨는지요?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자주 방문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하하,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이 제게는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